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영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김희승 행정 1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일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예,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이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하며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중 기능 분야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 중복된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난 7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 둘째, 재정 건전성 강화, 셋째, 민간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개편입니다. 4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추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중앙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 또 그리고 추진 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그 질 높은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10월부터 그 경영 효율화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혹은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각 기관별 그 자체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부 나타났던 그 방만한 운영이나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투자 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의 공사공단과 20개의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해 총 26개의 투출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투출 기관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매년 투출 기관이 신설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17개 기관이 현재 26개 기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출 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투출 기관의 총 정원은 2011년 19,482명에서 2021년 29,149명으로 약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투출 기관의 총 예산 규모도 2011년 9조 8천억 원에서 2021년 12조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투출 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해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그 규모 역시 2011년 2,043억 원에서 2021년 6,31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투출 기간의 급격한 증가와 실선은 당시 언론에서 크게 우려해 많은 기사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재단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재단이 무려 13개나 됩니다. 이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신설이 적절한 재단은 1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9개 재단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등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출기관의 설립을 무리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또 그리고 언론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출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난 그 10년 동안 신설 기관이 총 10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그 교통공사는 2개 기관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순정은 9개 기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 그 사전 검토 우리 서울연구원의 사전 검토에서도 설립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1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시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기능 중복이나 또 예산 낭비 우려 등에 대한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혹은 그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따라서 투자 출연 기관 신규 설립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일부 그 설립 과정에서 그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성과라도 좀 충분했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만 봐도 시민 만족도의 평균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출자 출연 기관이 대부분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한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기관들은 대부분 소속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남설된 기관은 시민도 내부 직원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 그 새로 신설된 그 출자 출연 기관의 경우 시민과 직원 만족도가 대체로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을 그 한꺼번에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기존 기관보다는 신설 기관들이 그 초기에 그 경영 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든지 혹은 또 초기에 그 인적 관리 체계의 그 미흡 등으로 인해서 그 내부 만족도가 좀 낮은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과정에서 그 기관장의 리더십이 부재했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그 부도덕한 비위 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내 외부 모두 그 만족도가 낮아진 그런 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어쨌거나 그 대시민 서비스 제공 기관인 공공기관은 내 외부의 그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환류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바로 개선책을 만들고 또 그 컨설팅을 시행해서라도 그 경영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서울시 투출 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출 기관의 설립 필요성, 시민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됐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투출 기관 간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부시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PT에서는 그 50플러스 재단의 사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간의 그 이제 기존 현재 있는 기관이나 혹은 또 그 서울시 내부에 있는 그 행정 조직과의 그 유사성 중복 문제는 사실은 그 애초 기관 설립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부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그뭐 달라진 기능에 따라서 그 내부적인 그 자체 업무 구조 조정도 필요하지만 유사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또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로 그 투출 기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행정 조직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그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기관의 정체성과 상이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등 행정 조직보다 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서 지금 그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그 PPT 보시면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투자 출연 기관이 아무래도 이제 행정 조직보다는 그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퇴색될 정도로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체성을 바꿔야 될 시점이 있다면 그 관련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PT에서 그 디자인 재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예시를 주셨는데요. 그 디자인 재단의 경우에도 그 과거 한 10여 년간은 일단 재정 자립 원칙에 지나치게 좀 매몰이 되어서 사실상 그 DDP 시설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디자인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문화 확산 등과 같은 그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혁신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그 기관의 정체성을 찾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그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좀 안겨주고 있겠죠. 서울시에 대한 공적 신뢰를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 지금 PPT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청렴성이나 또 투명성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일부 기관이긴 하겠습니다만 방만하고 또 비도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비리가 발생한 그 기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내부 인사 규정이 미비해서 실제 그 직위 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의 월급이 그대로 100% 다 나가도록 아마 그게 서울시의 기관이었거나 타 기존 기관이었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이제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근 임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일부 미흡한 그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 또 투명하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 투자 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중앙정부의 그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투출 기간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도 이미 선제적으로 산하 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기능이나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산재시켜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별도의 투자 출연 기관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고민입니다. 이 고용 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으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싶지만 사실 옛날과는 달라서 이 인력을 줄이는 거에 대한 기관의 그 내부적인 고통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분명히 불필요한 기능이 새로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최소화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그 기조도 그렇고 또 저도 취임 이후에 이것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반영을 해서 유사한 기능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시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가네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사 중복된 기능이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세 번째로 기관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혹시 투출 기관의 혁신 방안 추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이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이 된 사항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의회와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시의회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이 유사하고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두 기관이나 이 기능을 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이 일이 진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림천 안전사고와 악취 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이를 통해 도림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가 PPT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발원지 관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작구, 구로구, 그다음에 영등포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만 수해가 이제 심하게 났죠. 도림천이 지금 넘을 뻔도 하고 관악구에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고 좀 침수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림천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폭이 좁고 또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서 하천의 범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해 나기 전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악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희 신도림 구로 디지털 역에서부터 신도림역까지 구간이 한 4.3km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민원이 좀 너무 많아서 수해 전에 나갔었는데 수해 끝나고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거의 넘기 전까지 찰랑찰랑하던 그 물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표로 본다 보면 실제로 지난 8월 폭우 피해 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5,109건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동작, 구로 순으로 이제 피해가 됐고요. 도림천을 통과하는 자체 피해 건수가 서울 전체에서 이 네 개 구가 73.5%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빨간 박스로 지금 그려놨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시장님께서는 긴급 수방 대책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서 시간당 100mm 집중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대심도 터널 공사가 7곳에서 한 곳으로 대폭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에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의 폭우가 내렸고, 서울시 방제 성능을 초과하면서 도림천 일대에 매우 큰 피해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즉시 9천억 원을 투입해서 도림천을 포함한 6개의 침수 지역에 근본적인 도시 안전 인프라인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방제 성능도 현재 30년 빈도에서 50년, 100년 빈도로 상향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수 대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도림천은 서울시가 하천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악취 등의 민원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그 도림천이 저희가 도림천을 기준으로 영등포구와 그 구로구가 맞닿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 관리는 구로구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는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사진으로 좀 이따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로구 쪽에는 준설을 구로구에서 하니까 이거는 저기 피해고 이제 왼쪽에 이제 하천인데 많이 준설을 제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는 물이 잘 흘러갑니다. 근데 영등포구 쪽은 준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퇴적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얘기가 어느 한쪽 양쪽을 다 같이 좀 어떻게 해서 좀 준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그 한쪽에 좀 편중되는, 근데 그게 지금 영등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작도 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이 직접 도림천 찾아서 촬영한 사진 자료입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보다 보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보시죠. 좀 왼쪽이 저기 구로구 쪽입니다. 잘 이렇게 적재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흘러가는데 오른쪽이 영등포구입니다. 이게 지금 흙으로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퇴적이 된 거예요. 하류 부분이니까 저 끝에가 신도림역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안양천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오른쪽 이쪽 부분이 이렇게 퇴적이 쌓여가지고는 여기가 지금 수해가 나서 한번 쓸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오른쪽까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미진한 거죠. 여기 바로 옆에는 오른쪽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분들은 이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간도 좁습니다. 이 하천과 아파트 사이가 좀 이상하게도 여기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취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지금 하류부만 지금 방치한 채 상류부의 관악구 구간만 지금
서울 수변도시 감성사업 해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도림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하루에 사는 이 주민들도, 서울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준설의 관리 사무는 관악과 구로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동작과 영등포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을 해소를 위해서 뭐 토사를 치우려고 해도 그쪽 구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그쪽 구에 얘기를 해서 하천 팀장한테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사진과 같이처럼 저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의 물길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고자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림천 한강 르네상스 2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많은 지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운동도 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데 하천을 많이 잘 개발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안전사고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악취 부분이 이제 많이 해결돼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도림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계된 하천 정비와 공간 재편이 좀 선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도림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사진은 아직 못 넣었지만은 진짜 간당간당하게 넘었으면 이제 대림동 다 잠겼습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림천에 대한 복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말만 많이 했는데 도림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강 르네상스 2 지천 사업에 대한 지금 다른 쪽에 보니까 어디 저희랑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악취 저감이라고 그러죠. 그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건이 있다고 이제 거기는 뭐 2.3km인데 저희는 4.3km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남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 뭐였냐면 도림천 악취 저감 및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상류도 중요하지만 상류도로 가지만 하류 부분에 사는 부분에서도 일단 영구 용역을 해서 진짜 이게 어떻게 어디서 악취가 나고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그래야 저희가 제 주민들한테 제가 뭐 지방선거 때 공약 사항이었기도 했고요. 뭐 도림천을 샌드강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도 좀 소상하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악취가 왜 나느냐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속히 좀 시간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전제로 악취 저감을 선결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뿐만 아니라 뭐 안양천, 탄천 이런 지천의 경우에 수변 감성도시 시설물을 집어넣기 전에 악취를 100% 제거해라 하는 취지의 지시를 이미 내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도림천의 경우에도 올해 11월까지 빗물 배출구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물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악취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인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빗물 배출구의 오수 낙하 지점이 산책로 근처에 근접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첫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천 내에 쌓이는 퇴적토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도림천 퇴적토는 올 상반기에 일단 1차는 한번 완료를 했고 하반기 물량이 10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오수 낙하 지점이 산책로와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구조 개선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다 차근차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어차피 한꺼번에는 안 되는 것이고 워낙 지천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하나하나 해서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더 이상 이런 그 도림천이나 안양천, 단천 이런 그 지천에서 악취가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 사진이요. 그 대림 빗물 펌프장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물이 찰랑찰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옆에 그 보도 블록 같은 걸로 이렇게 경계석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천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도림천과 그 악취 물 나오는 게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물이 고여버리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썩어가지고는 엄청납니다. 저 위로 지금 이게 지금 조깅 코스거든요. 쭉 가고 저기 옆에 보시면 끝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갈수록 이렇게 좁아가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류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면서 아까 전 사진처럼 전 사진이 저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신도림역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경계석도 다 깨서 없애야 되고 그래서 빨리 물이 흘러나가면 썩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뭐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고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순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류 부분에 있는 그 서울 시민의 그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뭐 내년에는 그냥 연구 용역 한번 해서 진짜 이 하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저기 하는지 일단 그 원인부터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실 수 없을지 한번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그 서울 시민 주민들한테도 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원인이 뭔지 찾아서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쪽으로 해야 저도 또 할 말이 있고 또 너무 그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연구 영역이 오히려 일을 더 늦추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연구 영역 하려면 그것도 뭐 최소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걸릴 텐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진전이 없을 텐데 굳이 그런 방향을 원하시나요? 그 뭐 준설만 가지고는 그 해답이 없으니까 글쎄요, 그 그거를- 구체적인 그 전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영역을 그 많이들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봤을 때 진짜 이거 전문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간단하게 대체 수해가 나가지고는 물이 다 쓸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쓸려가서 한꺼풀 흘려갔는데 그 밑에 또 썩어가지고는 냄새가 나고 있으니 그럼 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대체 이게 하류 부분에 그동안 쌓여 있었지만 수해가 나서 진짜 목에까지 차가지고 있던 물들이 한 방에 쓸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면은 이거는 진짜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다. 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단순하게 있겠죠. 오페스가 흘러가서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그 전문적인 그 진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오수관, 우수관을 만들 때부터 분리 설치를 했으면 제일 해결하기가 쉬울 그렇겠죠. 텐데 오우수관이 분리가 안 된 구간도 있고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나하나 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그런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시장님께서 뭐 적극적이고 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그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